안녕하십니까. 이제는 6월, 아이고, 하순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여름이구나. 지금 5시 정도 됐는데, 바깥에 아직 쨍쨍해서 오늘도 지금 모자를 쓰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주절주절 좀 얘기를 그래도 노동처럼 하려고. 그리고 오늘의 얘기 주제는, 이, 이거 반바지 이거 안 입던 걸 입어가지고 이게 잘 잠매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이 더위를 생명체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런 것을 저번에 이 광합성에서부터 호흡까지 산화 환원 반응만 가지고 즉 전자의 입장에서 봤죠. 전자의 입장에서 그 과학 컨텐츠를 찍은 게 있는데 물리학적으로 이제 전자기학적으로 이렇게 생명 그 활동을 한번 설명해 본 건데 그게 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찍었지만은 일상적인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그 설명 대사 어, 이런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신진대사라고 하는 거 그런 거라 포도당 대사 이런 거라든지 이제 물론 산화환원장 산소라든지 포도당 이산화탄소 물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은 너무 전자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전자 하나 가지고 가면은 대신에 그 설명이 그 빛으로 자극받고 그 다음에 쪼르륵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라든지 혹은 산과 염기 그 양성자들 HF 플러스 그 농도가 이제 그 산성도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조금 물리학적인 거 하나 가지고 좀 다양한 구석구석을 볼 수는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일상 밀착형이면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많이 교과서 같은 데서도 배운 적 있고 이런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 이제 종종 얘기하는 그 친구 중에 그 고등학교 교사하는 그 친구가 이제 본인도 갑상선을 앓고 있고 우리가 갑상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이제 갑상샘 저하증, 갑상샘 항진증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거죠. 원래 그 병명은. 그래서 이게 그것도 참 조절하기가 너무 어렵고 참 그렇고 이제 그 아들내미도 이제 조금 이렇게 아프고 해서 참 세상에 참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내 주위에 다 건강했던 사람들이 저를 저를 비롯해서 그 친구는 농구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친구거든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 키가 그렇게 그냥 중간 우리 때 키로 보면은 뭐 작은 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170대 중반 그 정도 저보다 이제 조금 작거든요. 그런데 농구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던 그 친구가 갑상선이 걸리고 그리고 이 댄서 출신의 유랑은 근긴장 이상에 걸리고 이렇게 되죠. 안타깝죠. 근데 갑상선 하는 게 바로 신진대사 요것을 교란시키는 거거든요. 항진증이 되면은 먹어도 안 되는 거고 저하증이 되면은 대사량이 떨어지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더위랑 이거랑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할 거냐면은 진돗개하고 사람은 이 더위에 대해서 좀 다르게 대처를 해요.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하죠?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대처를 이미 하고 있어요. 벌써 저는 지금 이런 팔 같은데 뜨끈뜨끈해지면서 땀이 나올랑 말랑 하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여름으로 들어선 것이고 이제 초여름이 된 것이고 이럴 때 봄, 여름 그 사이에 자켓 같은 거 입었다가 이렇게
지금 5시인데도 이러는데 낮에는 이렇게 팔목에 걸죠. 그럼 여기가 땀으로 흥건해져요. 특히 재질이 아무리 얇은 거라도 모인 경우에는 완전 흥건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중추신경계에서 더위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더위를 이런 식으로도 처리를 하죠.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이미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돗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둘이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고 대단한 거죠. 부, 피,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사라든지 그리고 그 대사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통이 되고 사람이 조금 다른 것들은 이족보행에서 이제 비롯된 것들이 많죠. 자, 우선 갑상샘이라고 하죠. 여기 저도 아이고 여기 검사도 2번을 했네. 2번을 했네. 이런 걸 뭐 아시죠? 이렇게 그 초음파로 이렇게 검사하는 거. 근데 어쨌든 되게 그 의사가 되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냥 1차 병원 의사였는데 아이 자식이 하여튼 그때는 제가 이제 아직 진단받기 전이라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희귀병이라서. 근데 갑상선 요구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한테는 대사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초대사량이 있고 이게 우리가 제가 생물 시간에 이런 걸 다 배웠죠. 배웠는데 너무 오래되고 그리고 지금은 생물학 교과서가 이제 새로 쓰이기도 했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너무나 틀린 게 많아요. 너무 이상한 편견에. 일단은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이거는 다들 아시죠? 기초대사량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 그냥 생존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대사량. 그리고 활동대사량은 제가 지금 말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제스처도 취하잖아요. 이럴 때 활동대사량이 쓰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결국은 전자 하나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그 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 몸 자체가 CHON이 제일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데 이제 필요한 것들. 근데 그 중에서 CHO 이게 포도당이잖아요. CHO가 결합한 게 대표적으로 포도당 대사를 보는 거예요. C 6 H 12 O 6 이게 어떻게 딱 그 배수로 떨어져 가지고 제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바로 얘기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은 그거 있는 게 산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화가 결국은 산화하는 반응이거든요. 얘들이 하는 거 지금 제가 이런 거 플랜츠들도 그 광합성 같은 걸 하고 산소를 내뿜고 그리고 우리도 뭔가 이제 들어온 거가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몸에 있던 어떤 것들이 산화가 되는 거잖아요. CHO가 O가 더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C하고 H하고 O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야? 물하고 이산화탄소지. 다만 그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제가 언제 얘기를 했었죠? 물리학적으로 우리 의료에 쓰이는 다양한 검사에서 고에너지를 쏴주는 거, 엑스레이가 됐건 감마선이 됐건 무슨 선을 쏴주는 거, 단파의 선을 쏴주는 거, 이게 뭔가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뭐 광전 효과 같은 거 가지고 찾아낸단 말이죠. 어떤 부위의 상태 같은 걸. 치료할 때도 뭘 쏴주고 이러는 것들이 다 에너지인데, 즉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그게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뭔가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 속에서 또 다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열로 치면은 에너지가 한 400도는 돼야 그게 일어나요. 산화작용이. 근데 우리 몸이 체온이 몇 도 보통 되세요? 내가 엊그젠가 병원 가서 쟀더니 35도, 6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00도가 안 돼요. 물론 피부보다 안쪽이 더 뜨겁긴 하거든요. 오늘 얘기 좀 길어지려나?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슬슬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효소예요. 촉매. 문턱값의 변화를 주는 거. 그걸 통해서 이 체내에서 그 작용이 일어나면서 바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 화학 작용을 통해서 물하고 이산화탄소는 배출이 되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호흡할 때 나오죠. 물은 지금 막 땀으로 이제 슬슬 나올랑 말랑 하잖아요. 아까 1시, 2시, 3시 이 사이에 이제 엄청 뜨거운데 그때쯤 나왔을 때는 이제 땀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샤워를 했거든요. 근데 잠깐만, 내가 지금 뭘 얘기하다가 샤워하냐 얘기를 한 거야? 땀이 났다고? 물이 나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화학 반응에서 열량이 나오거든요. 열량, 뭐가 몇 줄이 나오고 뭐가 몇 줄이 나오고 뭐 열량이 몇 줄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이렇게 하면서 활동 대사에 쓰이는 그 에너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효율이, 우리 지금 이런 자동차도 한 30에서 50%, 그리고 이제 전기차라든지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가면 리튬이온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며칠 전에 말했던 그 바나듐, 이건 엄청 효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이제 원리적으로는 이제 높이 갈 수 있죠. 근데 사람 몸이 되게 완전할 것 같은데 한 80%가 열로. 그 열일을 하는데 말 그대로 열일이네. 열로 가고 나머지 한 20%가 실제로 이런 활동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췄을 때 브레이크 댄스를 춰, 마이클 잭슨 그 빌리진 같은 거 이렇게 탁탁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딱 할 때 그 형태, 그 운동을 할 때 하고 나서 땀이 엄청 나니까는 막 창문 열어놓고 뭐 에어컨 막 선풍기 틀고 나시도 막 벗어져 끼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내가 춘 춤은 실제로 그 에너지의 20% 효율만 쓴 거고 80%가 열인 거예요. 우리 생명체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체중이라든지 뭐 이 표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랑도 다 여러 관계들, 수학적 관계들을 맺고 있고 수학적 패턴을 찾아낸 거죠. 예를 들면은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은 대사량도 적죠. 많이 나가는 사람은 대사량도 많지만 단위 체중당은 오히려 반대예요. 체중이 적은 사람이 단위 그 대사량은 더 많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니까는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결국은 산화를 통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제가 했던 검사들 중에서도 포도당 대사를 보는 그런 검사를 이제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포도당 대사를 할 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뭔가 활동을 이렇게 하지만, 이런 딱 코브라 같은 걸 딱 하지만은 이걸 딱 할 때, 이걸 하면은 열이 조금 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요구한 게 약간이고 대부분 열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돗개들은 땀이 안 나죠.
그죠? 진돗개들은 땀이 안 나.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진돗개들은 그래서 진돗개들은 보통 청결하게 배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청결해서 진돗개가 참 그 청결하다라고 하는 평을 세계적으로 받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헥헥거리지. 그게 바로 진돗개의 땀이에요. 이상하죠? 사람의 땀은 이해가 가는데 진돗개는 그러니까는 몇 달 안 씻겨도 이런데 묻은 거 빼놓고는 무슨 땀 냄새가 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개들이 그렇잖아요. 개들이 동물들마다 다 이제 그런 방식이 있는데 피부로 이렇게 발산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헥헥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땀을. 근데 이상하죠. 땀이 물론 이렇게 침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 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 할 때 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포도당 C 6 H 12 O 6인데 거기에 산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산소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호흡을 하니까.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것이 H2O 할 때 그 다음 죄송합니다.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H2O 물은 바깥 이런 데로 나오는 거야. 근데 진돗개 차에는 그 땀이 수증기로 배출돼요. 수증기. 헥 하면서 수증기로 계속 땀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헥헥거리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뭐 뛰었을 때 물론 막 헉헉거리긴 하지만은 그게 땀을 흥건하게 막 흘리는 그 상태에서 이제 호흡으로도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진돗개는 피부로 막 땀을 흘리고 그러질 않고 이걸로 헥헥거리는 걸로 열을 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그 전자적인 제품이 됐건 아니면 이런 내연기관이 됐건 이런 데도 다 핵심 중에 하나가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이런 걸 구동시키면서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게 냉각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공기로도 냉각을 시키기도 하고 유체로도 냉각을 시키기도 하는데 인간의 냉각 방식은 동물의 냉각 방식은 물 H2O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기화가 될 때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물이 기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열이 있어야 기화가 되는 것이고 그 열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체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활동을 할 때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기화를 시키는 거지. 우리는 이런 피부로 기화를 시키고 진돗개들은 헥헥헥헥 하는 데에서 계속 수증기 기화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호흡 안에. 그래서 여름맞이 땀 그리고 체온 그러니까 이게 다 대사 때문에 그렇다. 우리 갑상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대사가 잘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기초대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든지 그래서 온도에 민감해요. 온도 그 얘기를 오늘은 물리학적인 것보다는 거의 생물학적으로 한번 화학적으로 생물화학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